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주간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 주 동안의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0.57% 정도 하락을 했죠. 한 주 동안에. 그다음 다우는 1.12% 정도 상승. 아무래도 일단 조금 다우가 좋았다. 그다음 나스닥 100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9% 하락을 했죠. 자, 반면에 지금 이제 미드캡은 0.94%, 스몰캡이 2.05%, 마이크로캡도 2.29%. 아무래도 금리 일단 하락으로 인해서 자, 아무래도 소형주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는 나스닥 100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되 많이 올라갔던 것이 베이직 머티리얼스 있죠. 원재료, 그다음 파이낸셜 금융, 그다음 원자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이제 디펜스 있죠. 아무래도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테크놀로지하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쪽으로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스닥은 좀 하락했고 다우는 올라갔던 그런 한 주였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요 맵을 하나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안 좋았던 것이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이런 것들 안 좋았고, 오라클 역시도 안 좋았죠. 즉 오픈AI 쪽에 있는 소스들이 안 좋았고, 자, 마찬가지로 구글과 메타도 좀 쉬어갔던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테크놀로지는 좀 안 좋았고, 테슬라만 약간은 방어를 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팔란티하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가장 좋았던 것은 파이낸셜 분야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일단 산업재 분야 있죠. 이쪽도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컨슈머 디펜스 있죠. 이렇게 경기 방어주. 이렇게 아무래도 다른 것보단 기술주 좀 쉬고 있었고, 다우가 좀 올라갔던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주하고 성장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가치주 있죠. 요거 자체가 0.79%는 올랐고, 한 주 동안에, 그 다음에 성장주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58% 정도 하락을 했다. 자, 글로벌 에쿼티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 시장. 전 세계 시장도 조금은 하락을 했다. 0.39%. 그다음 이머지 마켓은 훨씬 더 많이 하락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39%나 하락했다. 미국을 제외한 세계 자체는 0.43% 정도 상승을 했다. 디벨 마켓은 한 0.56% 정도 상승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 한번 볼 것 같으면 아무래도 차이나가 1.82% 하락했고, 미국이 0.47% 하락했다. 일본은 좀 올라갔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올라갔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조금은 하락세가 있었다. 자, 차이나 중국은 더 많이 있었고, 자, 그 다음 또 20유물 반도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값 자체는 좀 내려갔다는 거죠. 0.94%. 반도값이 내려갔다는 말은 금리는 뛰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단기채는 낮추는데 장기채는 도리어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사주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권을 안 사주니까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골드값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값은 상당히 많이 올랐죠. 2.33%, 실버는 더 말할 것이 또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일단 플래티늄도 많이 올랐습니다. 즉 말해서 실물자산 쪽으로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반대로 커런시 한번 보게 되면 US 달러는 조금만 하락을 했습니다. 0.46%, 재패니즈 예응도 좀 하락을 했고, 자, 반면에 유로라든지 파운드는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커런시는 조금 일단은 하향 안전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2020년도 프라핏 마진도 좋게 보고 있죠. 14.3 정도 보고 있고, 2025년도가 13.3이니까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익들, 마진폭도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주가의 그림자는 EPS니까 EPS가 상승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모습에서 EPS가 2015년도입니다. 그때가 310 정도 되고 있죠. 그때가 310 정도 되고 있는데 2010년도 본다면은 야드의 포월드 기준으로 했을 때는 35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EPS는 증가되고 있다. EPS가 증가되고 있다는 말, 어닝 per share이죠.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고 있다면 주가는 달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50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P 레이쇼 배수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도죠. 자, 그때 봤을 때는 피크 갔을 때는 22배수, 자, 중간적으로 봤을 때는 18배수인데 뭐 22배수 정도 간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EPS가 22배수다. 350 정도 되고 있었죠. EPS 350에다가 22배수 해주게 되면 현재 모습에서 한 7,700까지는 보지 않겠는가. 그것이 야드니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내년에 지수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EPS의 추정치를 조금 더 멀리 한번 볼 것 같으면 2010년도가 350까지 된다 했죠. 그 다음에 400, 450, 500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추정치는 계속해서 증가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배수가 많으면 약간씩 조정은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앞으로 5년도 계속 상승의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게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단 밴드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되면은 그때가 일단 6,300에서 한 7,700까지 되지 않겠는가. 2028년도는 7,200에서 8,800, 8,100에서 9,900, 그다음 9,000에서 11,000까지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씩 떨어진다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 자체는 여기서부터 주가가 막 급락해서 떨어진다. 이렇게는 아직까지 야단이는 보지 않고 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현재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포월드 P가 지금 22.5배수 정도 되고 있죠. 자, 반면에 지금 IT 같은 경우는 28.2가 되고 있다. 조금씩은 내려왔습니다. IT는 좀 많이 내려왔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22배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1 나누기 지금 이제 배수 있죠. 1 나누기 배수를 하게 되면 주가 수익률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4.4% 정도의 주가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10년물 금리를 본다면 10년물 금리가 지금 이제 4.186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요 정도 10년물 금리는 안전빵이죠. 자, 그렇다면 안전자산이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험자산이 4.4를 주겠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좀 채권으로 좀 돈이 갈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서 너무 많이 몰리진 않는다는 겁니다. 좀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다음 금리가 좀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 장에서 요번 주에서 아무래도 특별히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면서 좀 빠지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단 주가 수익률을 비교해 봤을 때는 좀 금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안전자산에 있는 금리가 조금 매력적이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그렇게 많이는 올라가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파이낸셜 분야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단 좀 저평가되어 있는 가운데 있죠. 한 16배수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반면에 지금 이제 S&P 500은 22배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거보다는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다. 근데 섹터 평균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 요거보다 한 16배수, 17배수 되고 있으니까 약간은 지금 이제 비슷한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 항상 금융주는 조금 S&P 500보다는 하여튼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반면에 산업재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재 밸류에이션을 본다면 23.9배수로서 거의 좀 높죠. 22.5배수보다도 상당히 일단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앞서서 말씀드렸던 금융주, 산업재주, 자, 산업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인더스트리얼 이 두 개 중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산업재 같은 경우에서 좀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상에서 조금은 고평가되어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차트에서 본다면 주가가 좀 많이 빠질 때 있죠. 이럴 때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내려올 때, 자, 이럴 때 우리가 좀 털고 나와야 되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그걸 알 수 있느냐, 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이제 고점과 저점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있죠. 고점을 갖다가 쌍봉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거 주봉입니다. 그래서 저점을 깨버렸을 때 있죠. 그럴 때 되면 아무래도 주가 자체는 좀 더 많이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확인하고 사살하는 게 좋겠죠. 아직까지도 물론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점을 깬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섣불하게 매수했다가 다시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일단 무조건 쌍봉이라 해서 무조건 일단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런 게 비슷하게 모양이 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모습에서 그렇게 완전히 깨지 않는 한 여기서 쌍봉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주가가 다시 반등되면서 더 많이 올라가 버리죠. 자, 그런 모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확실하게 꺾이는 거 보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지점 저점을 강하게 깰 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좀 조심하시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갖다가 소화를 하시면서 해야지 여기가 바로 일단 고점이다 들어가서 이제부터 하락이다. 자, 그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힘든 모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됐다면 내려가는데 자, 그렇지 않다면 약간의 조정 후에 다시금 반등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만 지켜볼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물론 약간의 지금 이제 하락세는 일봉으로 봤을 때는 조그만 하락세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무래도 주봉이고 일봉에서는 조금의 하락세는 더 있을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끝난다. 이별선 깨고 완전히 내려가면서 6,500을 완전히 깨버린다. 자,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던 우리가 계속해서 일단 기술주는 조금은 지켜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우 100 같은 경우에서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다가 약간 눌림목이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고 좀 안 좋은 것은 역시나 나스닥 100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러셀도 좀 좋은 편에 있죠.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그다가 일단 지금 이제 내려온다 하더라도 큰 폭에 내려오진 않는데 자, 나스닥 100이 좀 꺾인다면 좀 내려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0년물 금리가 조금 내려올 것 같더니 다시금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이 다시금 4% 위로 올라서 있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것이 아무래도 재패니스 옌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얘들이 나중에 또 다음 주나 이렇게 돼서 금리를 갖다 인상했을 때 조금 더 뛰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10년물 금리가 그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 10년물 내려가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주가는 그렇게 올라가기는 조금은 버겁지 않나. 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재 기술주의 하락 이유가 요 한마디로 일단 정리될 수 있는데요. 그래프 하나로 이거 오라클에 일단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 오라클 차트인데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 있죠. 부도 위험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데 자, 그 밑에는 어떤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냐 했을 때는 아무래도 오픈 AI에 대한 RPO 있죠. 자, 그런 것들이 57%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RPO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RPO는 Remaining Performance Obligation 해가지고 요거 자체는 일단 수주 계약인데 앞으로 일단 기업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서 이행해야 될 잔여 의무겠죠. 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RPO 자체가. 자, 그러니까 이게 매출과도 관련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오픈 AI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부도 위험이 늘어나고 있다. 그 밑에는 오픈 AI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라클에서 나타나면서 주가가 폭락되는 모양이 있었죠. 자, 요것이 지금 이제 기술주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차트를 조금 더 설명해 보게 되면 오라클이 48시간 만에 시총이 350억 달러 이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적 부진 때문이다. 단순하게 그렇게 보기는 조금 힘든 모양이 되지 않겠는가. 단순한 매출 감소는 아니다. 자, 그 이유는 오라클은 5,230억 달러 규모의 수주 잔고 중에서 57%가 단 하나의 고객, 즉 오픈AI에 달려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었죠. 자, 그런 가운데 RPO의 57%가 오픈AI였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오픈AI는 2028년도까지 누적 손실이 7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이너스 적자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신용시장이 이를 먼저 감지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수주 잔고를 줬는데 그 회사 자체가 돈을 못 갚는 회사니까 아무래도 좀 위험 부담이 많으니까 신용부도의 수압의 CDS 프리미엄이 226bp까지 치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 자,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돈의 흐름이 있다는 거겠죠. 즉 말해서 엔비디아가 오픈AI에다가 1,00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오픈AI는 오라클에 또 3,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그래서 왔다가 또 왔다 가면서 이렇게 돈이 투자되면서 엔비디아의 칩을 갖다가 또 오라클은 수십억 달러를 구매했다. 돈은 원을 그리면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거래는 매출로 기록되고 있고 투자 약정은 재무제표로 갖다 좀 부풀리고 있다. 그래서 확인된 총 순환 현금은 6,1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사기는 아닌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루슨턴의 몰락을 예고했던 바로 그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루슨턴이 파산하기 전에 밴드 파이낸싱이 매출의 24%에 달했고 결국 주주가치의 98%를 날려버렸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밴드 파이낸싱 비중이 67%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지 않냐. 자, 그로 인해서 현재 모습에서 기술주들이 조금은 아무래도 지금 강세로 하기보단 약세로서 흐르고 있다. 요 모양이 가장 큰 지금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오라클의 지금 채권 자체가 정크보다도 훨씬 더 일단 높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금리 자체가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죠. 근데 소프트웨어 펌에 부채를 갖다 팔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딜레이한 후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2035년도 5.2%의 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반드 값이 엄청나게 뛰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BB 등급 있죠. 정크 본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지금 이제 뛰어오르고 있다.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인 것이 현재 오라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부도보다도 정크보다도 안 좋은 그런 채권의 등급을 받고 있고 그 US BBB 등급 있죠. 이거는 5%도 안 되는데 여기는 뭐 엄청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 위험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지금 이제 이런 모양은 되고 있는데 물론 나중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픈AI가 지금 현재 모습에서 제미나를 갖다 완전히 따라잡지 못한다. 자,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 잘 되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이 가는데 여기서 일단 근본적인 펀더멘탈의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 모양 속에서 18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자, 버블이 되기 전에
자, 그때는 아무래도 파이낸셜 컨디션이 상당히 불안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아무래도 금융시장이 불안이 있은 후에 주가 자체가 폭락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파이낸셜 위기, 금융위기가 왔다는 거겠죠. 그것이 없이는 아무래도 버블은 안 터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파이낸셜 위기란 말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적인 그런 하락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840년대 레일웨이 있죠. 철도 이렇게 하락이 할 때도 마찬가지로 파이낸셜 위기가 왔었고, 다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920년대 이럴 때 아무래도 완전히 폭락될 때도, 그다음 니케이 1980년대 폭락될 때도 마찬가지, 나스닥이 폭락될 때도 마찬가지. 요번에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폭락인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안 나타나고 있죠. 즉 말해서 구조적인 문제, 즉 시스템에 간 그런 하락이 있을 때 주가가 하락이 된다. 금융위기가 올 때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이 된다. 버블이 생긴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주가 자체에 의해서 버블이 생겨서 큰 폭에 빠진다. 자, 그랬더니 우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자, 그 시나리오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트럼프가 일단 신입의 연준 의장을 지명할 거겠죠. 이건 당연한 수순이겠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를 갖다가 엄청나게 내린다는 겁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3%로 가고 있는데, 금리를 갖다 뭐 두 번 아니면 세 번 큰 폭으로 내린다는 것들. 자, 그렇게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가만히 있으면은 괜찮은데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여기서 급등해 버렸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아무래도 긴축인 조치가 뒤따르겠죠. 긴축이 오면은 신용이 견색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파산이 속출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의 위험이 아무래도 이탈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땐 폭락이 된다. 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체킹 한번 해보셔야 될 것은 인플레이션이 얼마만큼 뛰느냐. 자,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 경색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음 요 차트를 보시면 블룸버그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을 했다가 반등할 때 첫 번째 에버리지 있죠. 그때 리커버리 이어될 때 그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걸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첫 해는 많이 올라간다. 그 다음 두째에도 조금 올라간 만큼의 그만큼은 안 올라가도 조금 올라간다. 3년 차를 본다면 좀 올라가는데 그렇게 많이는 올라가지 않는다. 그 다음 4년 차에도 뭐 요 정도는 올라가겠죠. 근데 큰 폭의 상승은 없다. 5, 7% 정도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모습을 한번 체킹해 볼 때 같으면 요때가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 자, 그랬다가 2022년도에 3년도, 4년도, 5년도죠. 자, 그렇게 3년 연속 일단은 상승을 했는데 나중에 일단 4년, 자, 내년 되면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4년 차는.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지금 뭐 차트상이라든지 이때까지 나왔던 그런 데이터를 기준하고 있기 때문에 4년 차에 또 많이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평균치를 봤을 때는 4년 차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 하나 보시면 골드만삭스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1950년대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S&P 500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3주차, 그 다음 4주차 있죠. 자, 그때 모습에서는 적어도 1% 이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 자, 그 다음 1월 달에 1주차, 2주차 있죠. 그때도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 1%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일단은 이제 퀀트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요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요거는 FOMC 멤버들이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논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 자체를 본다면 중기금의 비율이 있죠. 그래서 뱅크 에셋에 대한 중기금의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거 자체가 시스템에서 한 12에서 13% 토탈 뱅킹의 시스템 에셋에서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비금 비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유동성에 좀 문제가 생긴다. 자, 그로 인해서 이걸 갖다가 메꿔 넣으면서 다시금 올려야 되겠죠. 너무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자, 그로 인해서 매주 한 400억 달러 지금 이제 QE를 하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채권을 매입해 주겠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큰 폭에 지금 이제 돈이 들어와서 증시를 살린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준비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이제 단기치를 발행해서 계속해서 집어넣겠다. 자,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2016년도 있죠. 자, 요또 모습에서 미국 자체는 8조 달러, 8트릴리언입니다. 그래서 8조 달러 이상의 규모를 갖다가 부채를 재융자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자, 부채를 갖다 재융자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금리는 인하된다.
그다음에 양적인 완화도 계속해서 일단은 늘어나야 되겠고 다른 것보다 통화 발행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유동성이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의 부채를 갖다가 재융자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밑으로 일단 이제 갖고 가든지 좀 멀리 갖고 가든지 어쨌든 저쨌든 유동성이 계속해서 풀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요 차트를 하나 보시게 되면 지금 저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우라늄의 지금 수급 불균형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디맨드는 올라가 수급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공급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괴리가 많이 발생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게 되면 많이 가격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주가 자체는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아무리 가격 자체가 그렇게 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도 테크 버블 때도 상당히 적었죠. 자, 그렇게 하다가 일단 아무래도 파이낸스 크라이시스 될 때 큰 폭의 일단 레이쇼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섹터가 금융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뭐 차트상에서만 뿐만 아니라 자, 그 이유를 본다면은 지금 글로벌의 M&A 딜 자체가 10빌리언을 갖다 넘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2025년도에 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걸 통해서 본다면 누적으로 봤을 때는 한 1조 2,500억 정도에 달하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2015년도하고 지금 문제 비슷한데 거기보다도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A 이런 딜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다른 인수합병하는 회사들 뭐 UBS라든지 이런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금융주, 그다음 그뿐만 아니라 IPO도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만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IPO도 많이 있으니까 금융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 월가에서 가장 과매수된 주식에는 기술주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기술주 중심으로 매기가 좀 안 돌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중요한 것 자체가 이렇게 아무래도 과매수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조금 더 내려간다면 또 매수세는 또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과매수된 주식들이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PNC 있죠. 파이낸셜 쪽입니다. 아무래도 금융 쪽에서 계속해서 활동 올라가고 있습니다. RS에 84까지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83까지 올라와 있다. 즉 항공주라든지 은행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핍셀뱅크 마찬가지로 은행주죠. 은행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 레지온뱅크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뱅크 아니면은 지금 모습에서 산업재가 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트랜스포테이션 요것도 한 82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산업재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뱅크라든지 이렇게 박스 이런 것들 거기다가 보면은 산업재 아니면은 뱅크 쪽으로 많이 뛰었던 것이 이번 주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주봉 차트죠. 직전 고점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큰 폭의 상승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또 눌릴 수도 있으니까 자, 많이 먹으신 분들 한해서는 일부 익절하고 자, 나머지 또 내려간다는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겠죠. 대신에 안 먹으신 분들은 없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는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거죠. 주봉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들 필요 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들고 가실 분들은 계속해서 들고 가는데 조금 일단 위험 관리는 필요할 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왜냐면은 직전 고점까지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일단 올라가기가 조금 상당히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올라갔던 폭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일단 주봉에서 좀 내려가는 쪽으로 일단 되고 있죠. 그거 자체가 이때까지 추세는 계속해서 상승이 돼 있다면 이 추세가 좀 무너지고 이제부터는 조금의 하락 추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가 좀 깨지게 되면은 그 추세를 다시금 올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게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은 깨지면서 쌍봉이 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리는데 물론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뜻이 아니라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다시금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간 조정이 좀 많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구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 적극적으로 담아갈 때는 아닙니다. 조금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토캐스트 이것도 많이 올라왔죠.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베일선과의 괴리도 좀 많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좀 눌릴 수가 있다. 그때 눌릴 때 자, 그럴 때 일단 들어가시고 이런 것들이 50이라든지 그 근처에 왔을 때 있죠. 자, 그럴 때가 매수의 관점이지 여기서부터 뭐 80이나 이렇게 있는데 적극적으로 들어갈 때는 아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소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이쪽은 일단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일단 밑으로 와 있죠.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것만 보면, 자, 그 다음 또 직전 고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나는 모양이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길게 보시는 분들 한해서는 뭐 잡아는 갈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쌍봉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추세는 또 더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서부터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조금은 시를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아마존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역시도 올라가다 좀 꺾여 있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헤드앤숄더가 좀 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돌아 나갔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시간은 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급락을 한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을 일단 지켜내는지 저 그거 보시고 210불 때 저 그거보다 좀 하락이 된다면 좀 하락세는 조금은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애플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봉에서. 물론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달리고는 있는데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매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는 하락 상승인데 매수 관점인데 아직까지는 매수는 아니다. 물론 있는 분들은 뭐 들고 가셔도 문제는 없겠죠. 자, 그 다음 또 내려온다면 255불 때까지는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메타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 역시도 좀 고점이 좀 낮아지는 모양이 있죠. 자, 이렇게 헤드앤숄더라고 볼 수도 있겠고 조금 낮아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직전 저점 라인대를 지켜주는지 자, 거기 585불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던 고구마 일단 그 정도 내려오면 좀 많이 저평가돼 있으니까 조금은 담아갈 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도 돌아 나갈 때 잡는 것이 좀 안전빵으로서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땐 지금은 관망의 자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오라클 한번 보겠습니다. 오라클은 일단 직전 저점까지 와 있죠. 그래서 이 직전 저점을 갖다가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주가는 조금 더 하락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모양이 있죠. 지금 모습에서 아무래도 논란의 중심에서 있고 올라갔던 폴 갖다 완전히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가장 중요한 오픈AI가 어느 정도 빨리 제미나이보다도 빨리 앞서가야만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일봉 차트로 봤을 때 나스닥 100입니다. 아무래도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죠. 고점이 이런 식으로 좀 낮아지고 있다. 쌍봉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같은 것도 아니고 고점과 고점이 좀 낮아지는 쌍봉이니까 아무래도 힘이 없는 가운데 있죠. 그렇다면 주가 자체가 조금은 하락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점이라든지 24,100대, 그 다음에 그걸 조금 더 깬다면 그 밑에까지 있죠. 23,000대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하락세가 심해진다면은 그런 가운데 있고 뭐 그렇다 해서 이걸 깨고 완전히 폭락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때부터는 또 매수세가 좀 돌아오겠죠. 그런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고 아직까지는 하락세가 조금은 더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